자, 테마 넝쿨 복화 지금 시작합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자, 맨 왼쪽에 지금 표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밑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그 더보기란에 뭐가 있냐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할 거잖아요. 교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노트 파일을 제가 더보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링크로 넘어가 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맛배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거 보시고 더 좀 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맛배기 교재 파일 지금 밑에 있는 거 그 파일을 열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화면 보시면은 그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스플릿 기능이 들어갔죠. 왼쪽에 유튜브 강의 영상을 작게 띄워 놓으시고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찍어 놓으시고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오른쪽에 지금 다운받으신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PDF 교재가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게 여유롭게 편집을 했어요. 제가 모든 거를 다 교재에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필요하다 싶으신 거는 좀 필기를 좀 빨리빨리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화면 스플릿 기능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맛배기 키노트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키노트 파일 그대로입니다. 뭐 숨기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이죠.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고, 아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빼야겠어, 이 슬라이드는 넣어야겠어, 이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쭉 그대로 파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자주 나왔고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뭐라 썼는지 한번 볼까요? 수능 출제자들은 당신이 공리주의에 물들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80%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공리주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따가 알려줄 겁니다. 자,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때려잡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과생이라면 더더군다나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동시에 때려잡을 어휘 실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 2023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21번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문제 소스를 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게 순서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경향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표시하는 것만 한번 보세요. 자, satisfied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marginal utility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additional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beverage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보면 이제부터 막 읽으려고 해요. 만족, 이게 뭐지? 뭐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추천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들이 동시에 나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면 특히 어휘 교재 뭐 이딴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를 설명하는 건 아예 없을 뿐더러 쓸데기 없는 어원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빈출 순서대로 컴퓨터 소팅 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는 ABC 순서대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 영향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시험은요. 자, 만약에 여기 satisfi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utility라는 단어하고 동시에 나왔으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빨리 이 시험을 끝내고 싶으면은 인접어라고 부르는 공통 주제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이 단어들을 한 방에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뭘 가지고 있느냐?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의 단어들이 맺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utilitarian이라고 하는 테마가 나오면요. 그 밑에 utility가 반드시 따라오고요.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일 것이며 반드시 moral이라는 단어하고 물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양하게 또 이제 엮여오는데 여기서 대표값으로 environment, 환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는 수능 이 지문을 갖다가 계속 풀어주고 읽어주고 풀어주고 읽어주고 해석하고 하는 일을 해와서 거의 대부분의 그 문제집,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나온다, 심지어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이 교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왼쪽에 있는 마이크 표시는 제가 교재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본 그 어휘 교재는 아무런 멘트가 없었고 그냥 단어 툭 던져주고 외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빡빡하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에서 벌써 여러 번 읽어보았을 것이다라고 하죠. 어떻게 제가 알게요? 제가 비문학을 풀어주던 사람이에요. 언어 문법도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국문과거든요.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필요하니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어 영역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영어하고가 따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느 셈이요? 영어 셈이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둘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당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히 서로 익혀가기로 하고요. 시간 없습니다. 둘 다 놓칠 거냐? 둘 다 잡을 거냐? 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 다 잡을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을 먼저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util이라는 단어 먼저 보기로 해요. 이게 영어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가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단위로 사용되는 가상의 뭐 어떤 효용을 재는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util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 first of many, 이 말은 영어 표현으로 다가올 많은 것, many의 첫 번째, 즉 이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등비급수의 무한 등비급수의 초항처럼 얘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 쓸모 아시겠죠? util 쓸모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쓸모를 알았으면요. utility는 ity가 붙었죠. 똑같아요. 쓸모가 있는 거는 한자로 조금 유식하게 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는 제가 멘트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포인트가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할 때는 보라색을 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뜻은 한 줄 밑에다 쓸 거예요. 약속하기로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PDF를 이게 모바일로 봤을 때 시선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모아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쓸모는 곧 효용이다. utility, 효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럼 이 커피의 효용은 무엇이냐? 나에게 기쁨과 뭡니까? 잠을 깨게 해주는 그 이런 이 awakening 효과를 좀 줘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효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례입니다. 아직까지는 수능 용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한번 챙기시고요. 소비자가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 뭔가 좀 업되는 느낌, 좋은 느낌 이런 거를 가리킨다. 자, 아시죠?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지금 ES에 빨간 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 오른쪽에 그 보라색으로 써 있죠. 복수. 복수예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쓸모 있는 것들이고 아주 쓸모 있는 것들인데 특히 공과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ES가 붙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과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걸 가리킨다는 걸 얘기하시고 쓸모라고 하는 단어로 보면 외우시면 해석하시면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ES 강조합니다. 공과금이라고 강조하고요. 자, utilities cost라고 얘기하게 되면 공과금 비용들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제 이 효용의 그 유틸리티의 동의어들을 먼저 한번 이제 확장해 나가야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방법을 좋아해요. 뭐 기본을 하나 던져놓고 난 다음에 계속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팍 넣고 외우라는 것보다는 인간적이지 않아요? 자, 볼까요? 자, 이 대머리 아저씨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현대 철학의 아주 기본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구마구 까이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자, 이분의 캐치프레이즈, 이 모토가 뭐냐면요.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예요. 암기하세요.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The greatest happiness는 가장 큰 행복이고요. The greatest number라고 하는 말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 구성원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흠결없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반대하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보라색 들어가죠. happiness는 utility고, 자, greatest happiness는 total utility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 모르셔도 돼요. 곧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happiness가 행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족시키다라고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satisfy 어렵지 않습니다. satisfaction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족인데 경제 지문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만족 이러지 마시고 utility와 동의어라고 빨리 간파를 하셔야 지문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관계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해석을 달리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atisfaction이라는 단어가 utility의 동의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므로 아까 봤던 그 기출문제 다시 보자 이거예요. 어때요? 나오죠? 우연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단어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뭐라고 썼어요? 이 단어를 외우면 당신은 등급에 만족할 것이다 라고 재미있게 써봤습니다. 자, 발음 좀 조심해야 돼요. sati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가끔씩 첫날이니까 얘기해 볼게요. 발음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능 강사들이 있어요.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발음이 안 좋은데 영어 점수를 많이 잘 맞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울 때부터 효율의 차이가 나요. 눈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그 시각만 강조해 가지고 시각만 자극을 받는 사람과 말로 하는 혀와 그다음에 듣는 귀까지를 같이 자극하는 사람의 암기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도 눈으로만 이렇게 본 것보다는 소리와 함께 들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중요합니다. 사운드로 암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스펠링 satiate 이렇게 뜹니다. 만족시키다, satisfy하고 전혀 의미 차이 없습니다. 이건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명사형은 뭐냐? 이것도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sati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도 발음 기호 읽는 방법을 몰라서요. 찾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어떻게 하든 좀 이용해 가지고 발음을 그래도 자주 보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콩글리시 일망정 그래도 정확하게는 발음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국의 SAT라고 해요. 미국의 수능 평가 있죠. 여기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insatiable이라고 발음합니다. insatiable.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뭐를 해줘도 당신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뭘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건 예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I'm always amazed by your insatiable quest for math입니다. 자, 미국 SAT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문장을 약간 변형했어요. 자, insatiable은 뭐냐? 만족할 수가 없어. 너한테 지금 수학 문제를 물려주는데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100문제 풀어도 만족이 안 되고 200문제 풀어도 만족이 안 돼. 요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냥 외우세요. insatiable quest for math라고 그냥 한 단어로 외우세요. 이렇게 해야 빨리 달라붙고 실전에 강한 실력이 됩니다. insatiable quest for math 이해하셨죠?